이제 하나씩 더 본질로 가볼까요? 두 사람은 이렇게 화재 현장에서 만난 뒤에 대통령 전용 열차로 서울로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도대체 이 전용 열차 안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제일 핵심일 텐데요. 한동훈 위원장 서울역에 도착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차에서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여러 가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주로 길게 나눴습니다. 사퇴 요구한 거 관련해서 갈등이 불거졌는데요, 부분적으로. 그 관련해서 말씀 나누신 거 있는지. 그런 말씀은 서로 다 전에 다 이렇게 언론 통해서 보도된 것이고요. 그런 말씀보다는 저희가 민생 지원에 관한 얘기를 서로 잘 나눴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한 언급은 없으셨나요? 그런 얘기 서로 없었고요. 그런 얘기를 서로 만나서 대통령님 뵙고 하진 않죠, 서로. 그러니까 저희는 민생 지원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고요. 결국 정치는 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생에 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만나신 걸로 그럼 갈등은 좀 봉합이 됐다고 보면 건가요? 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 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4월 10일에 국민의 선택을 받고 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을 더 잘 살게 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 여자 명품백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한동훈 위원장 그 마지막 말 중에는 4월 10일 총선 얘기 그러니까 어제 내 비대위원장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다라는 일맥상통하는 연장선에 저희까지 만나봤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이제 내용 잠시 뒤에 바로 또 논평을 하기로 하고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 전용 열차 오늘 대통령실을 따르면은 오늘 눈도 많이 내렸고 날이 춥기 때문에 대통령 전용 열차를 이용해서 대통령이 상경했다는 얘기인데 이 1시간 반 동안 특히 열차로 같이 타고 갈 수 있으면 갑시다라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제안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통 같으면 이제 헬기를 이용했을 텐데 이제 워낙 눈이 오는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저는 열차를 타고 갔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동승을 요청한 것은 이야기 좀 하자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양측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회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사퇴 요구가 있었고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정부는 정부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을 해줘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이게 지금 사퇴를 만약에 직접적으로 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직권 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좀 대통령실은 그건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는 쪽이었는데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내가 이 요구를 받았고 사퇴를 내가 거부했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곧바로 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가 대통령이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양측의 어떤 이 상황들이 좋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아마 양측에서 이렇게 되면 정말 이 보수가 다 공멸한다. 이번 총선 다 망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 각계의 요구들이 굉장히 빗발쳤고 그래서 아마 오후쯤에 양측에서 그러면 대통령과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는 거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빠른 의견은 어제 저녁 아니면 이제 오늘 이 정도의 이제 회동을 하는 것으로 대충 이제 이야기가 돼 갔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도 참모들이 좀 힘을 썼다 이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왜냐하면 거예요? 이게 두 분 사이가 21년 동안 함께 일한 사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뭘 하면 뭘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본인들의 어떤 사회생활을 다 함께한 사이 아니겠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속내를 다 알기 때문에 만나서 일단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아마 근데 이제 이 서천역 이제 서천 상가 여기 이제 시장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가게 돼서 올라오는 길에 아마 이 장시간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예측할 때는 평소로 보면 아마 대통령이 거의 말씀을 다 하신 것 같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 말을 들은 차원인 것 같고 예. 일단은 이제 우리가 좀 아마 그 한동훈 위원장의 섭섭함도 이야기했을 것 같고요. 예.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보다는
대통령이 왜 이런 이야기를, 왜 이런 사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직접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은 해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사람 1시간 반의 대화 내용 가운데 일부를 여러 민생 지원 얘기를 주고받았고 사퇴 여부 관련해서 전에 언론도 보도 통해서 다 나온 얘기다. 그런 말보다는 대통령과 민생 지원 얘기를 했다.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얘기 언급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 마지막 말이 좀 눈에 띄는데 갈등 봉합됐냐라고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이 변함없다. 최병무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존중과 신뢰의 의미. 처음에 이게 보도가 나온 게 일부 매체에 이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철회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이제 그 부분을 저는 염두에 둔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응은 자, 지지와 신뢰를 철회했는데 본인은 존중과 신뢰에 변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아마 저간의 그 양측 충돌 요인이 된 두 가지, 그러니까 김건희 명품백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천 논란 부분에 관해서 아마 윤 대통령한테 저는 설명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중에 이제 윤 대통령이 아마 사천 논란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홀에 소개를 할 때 그 전날 지도부하고 협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만 가지고서도 사천은 아니다. 이게 명백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명품백 문제는 사실 저기에서 그냥 단번에 그건 우리 이렇게 합의하자 이렇게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이 된 것 같은데 좀 디테일, 구체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아마 명품백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얘기해 볼 부분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존중과 신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체적인 그림 얘기를 지금 기자들한테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1시간 30분 동안 있었고 배석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물론 두 사람이 열차 안에서 독대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이 얘기 말고 분명히 더 다른 얘기들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 오늘 뉴스탑10 시간 안에 좀 더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 인용을 해서라도 저희가 그 얘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두 사람의 갈등, 봉합이 임시든 아니든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이 공감하는 부분은 바로 이거인 것 같습니다. 소정 속장님. 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을 마지막 총알로 여권에서는 바라보고 있다. 분열은 공멸 아니냐. 친윤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위원장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 갈등이 장기화되면 단계될수록 여권의 총선에는 악재, 최악재다. 이걸 염두에 두고 두 사람이 일단은 임시로 봉합했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공동운명의 어떤 그 벼랑위에 서 있는 거죠. 두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관계가 갈라진다라는 것은 결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두 사람의 문제로 바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현실적인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라도 두 사람은 일시적인 봉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인간적인 존중과 신뢰를 얘기했는데 인간적으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우리 둘이 이제 다시 신뢰를 회복했다. 이것만 가지고 이게 끝날 사안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하나의 그냥 의례적인 레토릭으로 보이고 향후에 아마 오늘 기차 타고 오면서 대통령이 많은 얘기를 했을 것이고 결국은 그 명품백 관련된 부분과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향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여권 내에서의 어떤 변화가 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인기가 나름 올라가고 총선을 한번 좀 그래 해볼만 하자. 뭔가 좀 우리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다른 누구를 세운다고 했을 때 총선을 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 포함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대통령실 쪽에 전달을 했던 거죠. 벌써 이게 당대표 이준석, 김기현 포함해서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하면 거의 5명이 대통령 집권위에 갈리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빨리 두 사람이 화해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이 뭐 안팎에서 쏟아졌기 때문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저런 모양새를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어쨌든 그동안에 대통령이 쭉 해왔던 여러 가지 그 행태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만 이 사안이 그냥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딱 매듭지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좀 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보수 여권의 시각은 공멸이다, 분열은. 왜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장기화되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은 건 야당뿐, 뭐 이재명 대표뿐 아니냐라는 시각도 밑바닥에 깔려 있고 두 사람 이걸 모를 리가 없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5번 바뀌는 동안 한동훈 위원장은 유일한 그리고 앞으로 총선을 앞둔 마지막 여권의 총알이다라는 표현도 일부 언론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이 첫 조우라는 표현을 써서 다소 화면 분위기가 어색할 수는 있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연은 무려 2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첫 번째 순회 방문 지역으로 부산을 선택하신 이유와요. 어떠한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실 예정이십니까? 글쎄 제가 2001년에 19년 전에 여기서 평검사로 근무를 했는데 졸업한 모교에 오랜만에 찾아온 그런 기분입니다. 부산 검찰의 우리 가족들하고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없는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앞으로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일화가 오늘 일부 보도를 통해 새롭게 알려진 얘기가 있는데 때는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그때만 하더라도 본인이 대통령이 될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될지 예상이나 했을까요? 뭔가 부산으로 발령 당시 좀 섭섭한 마음이 한동훈 위원장 당시 검사에 있었던 모양인데 이삿짐을 싣고 출발하는 순간 성렬형이 나타나서 조석에 탔다. 속상할 바와 같이 내려가 준 거였다라는 후일담. 이거 저도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윤 대통령에게는 마청 같은 이미지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그 검사들 사이에서도 아주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방 근무를 안 했습니다. 이 검사들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지방 근무를 하고 또 서울 근무를 하는데 주로 이제 청와대 근무라든지 또 중앙지검이나 이런 데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대검 중수부에 있다가 2007년도에 이제 부산지검으로 사실상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은 보통 이렇게 가면 이제 프로 자천된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어떤 것은 이삿짐을 옮겨야 되니까 당시 윤 대통령이 이제 함께 이제 이 이삿짐 옮기는 차를 타고 이제 부산까지 내려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당시 검찰에서 이제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맏형처럼 그렇게 이제 인식돼 왔거든요. 뭐 남기춘 전 지검장이라든지 뭐 안대희 전 대법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계보들이 있습니다. 특수부 계보들이 그분들이 무슨 산악회도 함께 하고 주로 이제 돈독하게 했던 그분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바보회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어떤 이 산악회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들이 특수부 검사들이 이제 서로 어떤 의지들을 단합해 왔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사실은 승승장구했죠. 바로 그러한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본인이 대통령의 반열에 올랐는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되다 보면 이제 2인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예전에 어떤 검찰 관계에서 이제 1인자와 2인자처럼 거의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쟤는 내가 키웠어. 뭐라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보는데
문제는 또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일정 정도 법무부 장관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영역을 이제 가져간단 말이에요. 지금은 집권 여당의 수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조금씩의 인식차가 있는 겁니다. 쟤는 내가 키워서 내가 그냥 예전에 참 정말 다 먹여서 키웠는데 예. 이제 와서 나한테 대드네? 뭐 이런 이제 느낌들.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권력 관계에서 1인자와 2인자의 권력 관계가 이제 비롯되는 게 우리가 역대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최근에 어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행동이 이 윤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아마 뭐라 그럴까요? 좀 본인을 좀 넘어서려고 한다? 뭐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좀 바라봤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두 사람의 21년 넘는 이 관계 시작도 쭉 나왔고 앞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좀 속상해할까 봐 조석이 같이 타주면서 또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 윤 대통령이 여러 말들 해줬다는 게 다음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의 밑바닥에는 좀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차이 혹은 두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좀 있을 텐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겠는가 라는 얘기들이 결국은 윤 대통령은 여전히 후배 검사로서의 한동훈 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 다만 한동훈 위원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집권 여당의 수장. 최병우 의원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보는 거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는 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그냥 검사 선후배 관계였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법대 선후배 관계. 뭐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으로 그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사실은 중앙지검의 3차장 검사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는 반부패 강력부장을 했단 말이죠. 반부패 강력부장이라는 게 과거의 중수부장이에요. 정말 요직이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그 지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내가 키웠다. 예. 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하다가 바로 뭐 반부패 강력부장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본인이 이제 본인의 저 특수부 경력 뭐 이런 그럼요. 거 그다음에 수사의 실력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꼭 윤석열 선배가 아니었어도 내가 충분히 어디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있고. 예. 근데 그 후에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집권당의 대표가 됐단 말이죠. 그럼 집권당의 대표가 자기 임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총선 승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 길로 가야 한다는 게 자기 소신인데 그게 윤 대통령이 지향하는 바와 지금 다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예. 아마 그런 부분의 견해차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까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키웠다 뭐 이런 시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의 의상이 변화했거든요. 그렇죠. 집권당의 대표로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앞에 놓인 국민의힘이 총선 승리라는 부분도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대단히 중요해요. 윤 대통령과의 관계 못지않게. 그런 점을 윤 대통령이 변화된 한동훈의 의상을 저는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번에 두 사람의 정면 충돌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속내를 좀 더 짚어보면 저희 이제 채널A 단독 취재 내용으로 알려진 이런 얘기. 비대위원장직은 임시관리인. 저는 이 임시관리인이라는 표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당 중진들과 잘 상의해야 된다. 위원장직이 끝나면 다시 내각으로 돌아와서 국정 경험을 쌓으라. 이게 대통령이 이제 당을 바라보는 시각. 임시관리인. 그게 아무리 최측근인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임시봉합이 됐고 갈등이 표면화된 마당이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참에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좀 더 꼬인 실타래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좀 더 당이 건강하게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저는 뭐,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장직이 임시관리인이라는 인식 자체는 저는 조금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 대통령의 인식이요? 예, 대통령 인식이.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상한 시기라고 한다면 임시관리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기관리인이니까 잘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중진들과 잘 상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실 이 비상대책위원장도 임명직이 아니고 이거 선출직입니다. 이거 전당대회를 열지는 않지만 전국위원회라는 이 지금 조직에서 그러니까 이 당의 중의를 모아서 뽑은
이 지금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정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통성과 정당성을 갖고 있는 직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이 지금 여당의 대표를 바라보는 대통령 시각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위원장직이 끝나면 다시 내각으로 돌아와서 국정 경험을 쌓아라. 뭐 물론 대통령이 지금 이 내각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평상시의 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지금 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총선에서 지금 윤 대통령이나 지금 국민의힘이 바라는 대로 총선에서 만약에 승리를 할 경우에는 그거는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그 정치적 거취를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한동훈 위원장은 차기 대권 주자들 중에서 지금 1, 2를 다투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신분인데 만약에 지금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내각으로 돌아와라 이야기할 정도의 상황은 넘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완전히 날개를 달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정권 재창출의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식의 경력을 나름대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정치적 비중, 정치적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중함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그거를 이제 그 관계를 좀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정면 충돌, 임시 봉합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한동훈 위원장 생각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이번에 서천 화재 현장 분명히 이제 두 사람이 만남 이후에 여러 가지 후일담들, 막전막후들이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보도될 거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어제 저녁 화재를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참모들과 현장 방문을 결정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천 현장을 갈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이 따로 재난 현장을 찾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 서로 시간을 맞췄고 두 분이 흔쾌히 응했다라는 게 대통령실 얘기입니다. 그 이현정 의원님, 네. 아까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 수석들이 이 두 사람의 첫 조를 위해서 많이 조율을 했다는 얘기를 취재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돌아가는 분위기로 봤을 때 뭔가 대통령 스스로가 좀 더 한동훈 위원장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좀 나선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게 어제 화재가 발생한 게 밤 11시 8분에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상황실을 통해서 이제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워낙 대형 화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227개 점포가 전부 다 타는 그 큰 화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내려가셔야 되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제 민생 토론회를 이제 불참을 했고 오후에는 이제 이 수석 비서관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어제 오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어느 정도 이제 가닥을 잡았다. 왜 그러냐면 원래 오늘 오전에 이용호 의원이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뭐 아시겠지만 아주 친윤 핵심이죠. 이 사태에 있어서 또 이 윤 대통령 입장을 하는 것들을 뭐 단톡방에 올리고 했지 않습니까? 이용 의원이요. 이용호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한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를 공적 요구하는 이런 회견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이미 이 취소됐다는 것은 이용호 의원 본인이 취소를 했겠습니까? 뭔가 이제 위에 사인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비춰보면 뭔가 이제 어제 오후부터 뭔가 이제 이 문제는 너무 극단적으로 갈 경우에 이거는 뭐 전부 다 폭망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인식의 공유가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 대통령실도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마침 이제 이 사고가 나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본인이 여당 위원장이 사실 화재가 나면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더군다나 또 장동혁 사무총장이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겠다라고 해서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따로따로 시간이 뭐 엇갈리게 간다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났네 아직 이런 현장도 지금 따로 가네 라는 게 바로 언론들의 지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을 맞춰서 뭔가 어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기획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의원 말씀은 뭐 약간의 뭐 이용 의원 기자회견 취소도 있었지만 대통령 스스로도 혹은 용산 대통령 참모들도 한동훈 위원장과 만남을 빨리 연출하고 그래야 임시라도 봉합이 되는 모습을 빨리 비춰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으면 결국은 대통령실, 대통령 생각도 뭐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를 하거나 혹은 이따 저희 뉴스탑10에서 짚어볼 김경률 비대위원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거치 얘기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일단 이 정도면 봉합이 됐다 이렇게 대통령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세부적인 사안은 아마 앞으로 이제 조금씩의 이야기 있겠지만 이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지금 서로 사퇴하라 못하겠다.
라는 이 모습 자체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 국정의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 본인도 이거 누가 물러나든지 간에 전부 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풀지 않으면 예. 이거 이번 주 안에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이번 주 안에 풀지 않으면 굉장히 국정의 어떤 난맥상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 대통령도 굉장히 아마 부담을 느껴서 일단은 봉합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판단들 했고 아마 참모진들이 좀 더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민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용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심기를 건드린 거 아니냐 한동훈 위원장이. 이게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던 얘기는 바로 시스템 공천이 훼손됐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울 출마를 직접 소개한 것이 이른바 개인적인 공천 논란, 사천 논란이 아니냐는 건데요. 사실 어제 저녁 한동훈 위원장 측도 이걸 바로 반박했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포에 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리죠. 다들 아시다시피 김경률 회계사는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평생 싸워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제 제 부탁을 수락하시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 마음 변할까 때문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개인적인 입김만 반영된 공천 아니냐라고 표면적인 이유가 대통령실 들었을 때 어제 저녁에 한동훈 위원장 측도 아니다. 이거 다 원내대표, 인재위원장, 사무총장 다 상의한 거다. 만약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다시 대통령실로 올라갔으면 대통령도 그러면 사천 논란은 아니네라고 뭐 수긍을 좀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불씨인 겁니까? 최병우 의원 생각은 저는 어떠세요? 뭐 이 불씨는 그 설명이 됐다면 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초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얘기를 꺼낸 게 예. 사실 이 뭐 사천 논란 얘기를 했지만 저거는 본질은 아니고 예. 저건 그냥 그 사퇴 요구를 하기 위한 일종의 핑계였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은 어차피 김경률 비대위원의 명품백 사과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문제는 뭐 그냥 그 명품백 사과 요구에 대한 걸 우회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저 부분은 저 정도로 설명했으면 충분히 납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오히려 이제 저거보다는 김경률 비대위원의 문제, 그다음에 명품백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관한 대통령실과 그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이거 인식차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일단 김경률 비대위원 거치 문제는 열차 안에서 안 했다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니까 민생 얘기했다는 거니까. 또 하나 소정숙 국장님. 네. 이게 사실은 어제 저희 채널에 단독 보도를 알려줬고 몇 가지 얘기를 중앙일보 보도까지 통합하면 사천 논란 경선룰 공천을 이끄는 건 나고 뭐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끝까지 가보시자는 건가요? 라는 표현도 나왔다. 사실 가장 격양됐던 게 이제 그젯밤 이른바 비공개 3인 회동이었는데 그럼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나왔고 아까 얘기대로 대통령실이 이번 두 사람의 오늘 화재 현장 조우를 꽤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했다고 했으면 거기에 당연히 여기 등장하는 이관섭 비서실장의 역할도 있어줄 테고요. 그럼 또 하나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갈등 봉합 그 더 밑바닥에 비서실장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 복원도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정도 만남으로 이런저런 것도 좀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졌다고 판단하세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관섭 비서실장의 스타일이 상당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반발할 수도 있고 아마 그런 경험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날 3인의 만남 속에서 이관섭 실장과 한동훈 위원장 사이에 누가 먼저 뭐
사퇴하라는 얘기를 했는지 이것부터 지금 서로 말이 좀 엇갈리고 있고 그리고 두 사람의 스타일이 상당히 직설적인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대화가 좀 이렇게 뭐랄까요 부드럽게 연결되기보다는 에스컬레이터를 탁 타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서로가 부딪히는 이랬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게 여권이 이슈 자체가 커져가면서 더 이상 어떤 회복 불가능한 상태까지 간극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수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것은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 문제를 일단은 좀 봉합을 해야 된다라는 데에는 뭐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에서 일치된 그런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일단은 그런 모양을 좀 연출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그 2시간, 1시간 반, 2시간의 그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마 그동안의 여러 가지 관계나 스타일로 봤을 때 그 대통령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많은 얘기들을 했을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한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그냥 인간적으로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딱 그냥 알겠습니다. 예.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라든지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무언가 좀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제가 작년에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을 잘 아는 검찰 출신 고위직 인사한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그분의 답이 두 사람의 관계는 상사와 부하 관계는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답이었습니다. 예. 그 서로가 존중하고 실력을 인정하지만 그냥 이렇게 상사와 부하처럼 그냥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아마 오늘 대화 속에서 한동훈 위원장도 여러 가지 좀 이른바 국민 눈높이라는 측면에서 대통령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좀 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여권 내에서의 또 추가적인 변화가 뒤따를지 또 그런 것에 따라서 두 사람의 관계도 알겠습니다. 예. 향후 여러 가지 좀 변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90도 인사를 했고 윤 대통령 어깨를 툭 치면서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이 화재 현장에서 이 정면 충돌 이틀 만에 조우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존중, 신뢰라는 평가를 한동훈 위원장이 썼는데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대략적으로 임시봉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남은 불씨들은 뭔지 다음 주제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